2002년 5월 10일입니다. 그날 이제 그 검사 사칭 통화가 있었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때 이제 분당 파크뷰 용도 변경하고 개발하고 분양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이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추정 60분 최철호 PD가 있었어요. 이 사건 취재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을 굉장히 뭐 기획 단계에서부터 밀고 뭐 굉장히 언론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은 좀 협업을 하는 뭐 그런 단계였었나 봐요.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고 그때 최철호 PD가 그 김병양 시장의 수행비서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검찰청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웬 검찰청? 그러면서 시장하고 이제 통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전달을 했겠죠. 시장이 깜짝 놀랐겠죠. 잠시 뒤에 이제 콜백이 옵니다. 내 핸드폰으로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김병양 시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뭐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당시에 김병양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하고 서로 막 맞고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김병양 현직 시장이고 이재명 변호사는 이제 본인이 차기 시장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개발 사업 뭐 특혜 의혹 제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맞고소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주임 검사가 마치 이제 이 배우를 조사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지금 시장한테 PD가 검찰청입니다라고 전화를 했단 말이죠. 마치 그 사건의 주인 검사인 척 해가지고 이거저거 물어보려고 그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틀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 PD가 이재명 변호사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수원지검에 혹시 경상도 말 쓰는 검사 있나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A 검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 되면 잘 알 겁니다. 시작을 보면은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최 PD가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최 PD가 검찰청입니다라고 먼저 했고 그렇게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검사 이름을 대고 그리고 질문 내용을 뭘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변호사가 다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자, 수원지검 A 검사입니다.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그 홍원표라고 파크뷰 시행사 대표, 그 시행사 대표 회장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고 홍 회장하고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그거 확인하려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은갈치가 뭐냐면 은갈치 양복 있죠. 번쩍번쩍하는 은색 양복 그거예요. 그때 이재명 변호사 어떻게 했냐? 자, 이거 스피커폰으로 통화했거든요. 스피커 가가지고 이렇게 귀를 대면서 자, 이거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막 나지막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인 척하는 PD가 또 뭘 물어봤냐. 자,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누구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 회장하고 은갈치 받고 골프 치고 그렇게 해서 친분 관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부탁받고 지금 용도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검사가 피해자한테 신문하듯이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이거 완전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XX 검찰청입니다 전화하면은 요새 이제 하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고 끊어버리는 분도 있고 정말 그 검찰청에 그 검사가 있나 확인해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만 해도 2002년이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개념이 없는 데다가 김병양 시장 입장에서는 수원지검 A 검사라고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무슨 시행사하고 뭐 친분관계가 있지 않냐 골프를 치지 않았냐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갖다 사칭전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시장이 아니라 시장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진짜 그야말로 낚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직 시장이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낚이는 정말 유례없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정말 검사인 줄 알고 뭐 얘기를 한 거겠죠. 그거를 갖다가 이 PD가 시정 60분 방송을 위해서 이제 녹음 테이프를 만듭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PD 입장에서 후딱 만들어서 방송하자 이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꺼리는 입장이었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걸 아니까. 그랬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아이고 괜찮다 그러면서 이거 익명의 제보자한테 받은 걸로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익명의 제보자가 PD한테 전화통화 테이프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전달하는 거를 사진을 찍은 건데 익명의 제보자 역할을 누가 했겠어요? 이재명 변호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얼굴 가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PD가 우리 이렇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을 조작을 한 거예요. 이게 방송만 탄 게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가 테이프를 별도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거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건데 김용영 시장이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영 시장이 난리가 났겠죠. 그거를 갖다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와 검사와의 전화통화를 누군가가 녹음 테이프를 취득해서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부도덕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은 이거 지금 익명의 제보자한테 받은 거지 이거 불법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근데 너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테이프를 만들었다고 지금 명예훼손했어요. 라고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이거 뭐겠어요? 무고죠. 기자회견한 내용 중에 허위가 뭐가 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 테이프 취득했다. 다 맞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거 불법 취득 아니다. 그리고 제보받은 거다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연기한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죄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계속 이제 이 녹음 테이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거다. 검사 사칭해서 PD가 녹음한 거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2심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 인정한 사실관계가 이래요. 이재명 변호사가 최 PD한테 계속 테이프 달라고 그러니까 최 PD가 아 이거 방송 그대로 못해요. 테이프는 만들었는데 찝찝한 거예요.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지금 공영방송의 PD하고 변호사하고 서로 짜고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지금 현직 시장을 속인 거잖아요. 이거 방송하려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은 이거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녹음 테이프 받아서 제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내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복사 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자 역할을 지금 맡아서 제3자가 제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검사 사칭했고 그렇게 연기를 한 게 5월 14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이 PD하고 같이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서 불법 녹음을 하고 테이프를 취득해서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명예훼손했으니까 처벌해달라? 이건 무고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저는 정말 이 판결문을 보면서 이게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진 것은 검사 사칭만 알려지지만은 저는 이 무고 장면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검사 사칭을 한 게 드러난 것만 해도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간이 콩알 말라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안 했어요 라고 결백주하는 것도 참 좀 웃기는 건데 그거에 넘어서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억울함을 주장을 하니까 너 지금 내 명예훼손했어 라고 고소를 한 거잖아요. 고소를 하고 그게 무고로 기소가 되니까 계속해서 나는 검사 사칭 안 했다 억울하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까지 이렇게 적시를 하면서 다 유죄를 인정을 한 거고 또 검사 사칭도 계속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2심이 어떻게까지 사실 인정을 하냐면은 판결문에 전화 통화하면서 김병량이 답변하면은 그거 듣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만족한 답변이 나왔다는 사인. 뭐겠어요? 오케이. 이거 했다는 거예요. 거의 감독이에요. 옆에서 내가 대본 써주고 그거 연기하면서 보면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이 정도 범죄를 했다 그러면 정말 실형 선고됐을 것 같은데 참 그래도 참 싸게 막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거 하나로 끝나지가 않죠. 아시다시피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위증교사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2018년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2번 연임하고 경기지사 나갔죠. 거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물어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PD가 사칭했는데 옆에서 있다가 도와줬다가 누명 쓴 거라고요. 거짓말이죠. 딱 듣기에도. 그래서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진성 그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그 최철호 PD에 대해서 고소 취하는 대신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그렇게 김 시장하고 KBS 사이에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 증언을 한 거예요. 김진성이 아까 누구예요? 그 성남시장 수행비서 전화 받았던 사람. 이 증언을 왜 했냐면은 자 그렇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하고 짰기 때문에 KBS 사람들이 이재명이 검사 사칭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증언을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검사 사칭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검사 사칭했다고 지금 KBS에서 거짓말하는 게 자기네들끼리 지금 짜고 그러는 거다. 김병량이 KBS만 고소 취소하기로 하고 이재명 주범으로 몰려고 한 거다. 그런 취지를 이 김진성한테 증언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 위증으로 기소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왜 위증이고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기소가 됐냐? 이게 검찰이 쥐어짜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나온 거예요. 백현동 용도 변경 수사하다가 이 김진성이 나중에 이제 백현동 관련 사업도 했거든요. 근데 이 폰을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옛날 쓰던 폰이 나왔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네 가져가세요 해서 이 폰을 들어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이재명이 통화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KBS하고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김진성이 그거 저 잘 모르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선거하느라 일찍 나가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위증교사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히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2년에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고 이거 부인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근데 그거 무죄 받으려고 다시 김진성한테 지금 거짓말로 알지도 못하는 거 증언 부탁한 게 밝혀져가지고 위증교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그 판일 깨드릴 때 김진성 얘기해드렸죠. 김진성 다 자백했다고 그랬죠. 그때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거짓말할 이유 없었다라고 다 자백했다고 그랬죠.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재명 요구해가지고 너무 중압감을 느꼈다. 그리고 KBS하고 김병량하고 협의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그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이냐? 여전히 자기는 검사 사칭해서 억울하게 당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 KBS하고 이 김병량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나를 주범으로 몰려고 한 거다. 그런 입장이에요. 22년째 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S하고 김병량이 협의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김병량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김병량 시장은 이미 고인입니다. 201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측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거 물어봐야겠죠. 바로 그 중요한 증인 그리고 당시에 같이 협업을 했던 사람이 최철호 PD입니다. 바로 이제 5월 27일 그 최철호 PD가 이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이 재판이 오랜만에 열렸거든요. 70일 만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최철호 PD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은 2002년 5월 10일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검사 사칭하고 그 김병량 육성을 갖다가 통화 녹음해서 5월 18일 날 추정 60분에 일부 내보냈죠? 네, 맞습니다. 이 최철호 PD도 처음에는 검사 사칭을 부인을 했어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2002년 6월 3일 날 구속 직전까지 범행 부인하다가 영장 발부되고 나니까는 입장 번복했네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입장 번복하면서 이재명 가담 사실도 다 진술했네요. 그러니까 최 PD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 방에 저하고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진술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동료들 상대로 계속 거짓말하는 게 한 명색이 고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다른 사람 다 자백을 했으니까 내가 거짓말 혼자 한다고 그게 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협의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협의가 있었다는 거를 2002년도에 검사 사칭 때부터 계속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재명 변호사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썼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2002년 6월 30일 날 그 지방선거가 있었고 김병량을 재선하고 싶었고 KBS는 어쨌든 사칭이 들통나서 책임 덜려고 이런 이해관계가 일치해가지고 최초로는 징계 가볍게 하기로 하고 이재명 주범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모, 양모 이 사람들은 아마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검사 사칭했습니다. 라고 그거 거짓말했다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러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재명 주장대로라면은 증인이 체포된 게 5월 30일이고 처음 자백한 게 6월 3일인데 그 사이에 KBS가 징계 가볍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김병량이 고소 취하고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최 PD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검찰에서 면회를 안 시켜줬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구속되고 자백을 했단 말이죠. 그 사이 한 4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재명 주장대로 회사하고
이 김병량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백을 했는데 자백이 거짓이려면은 이 구속된 사이에 야합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야 저기 김병량이 선처해 준댄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했다고 그냥 너 그냥 거짓말해. 그런 얘기가 오갔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 PD가 뭐라 그러냐면은 검찰에서 면회를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 만나고 뭘 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검사 사칭해서 녹음한 거를 회사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검찰이 물어봅니다. 책임 프로듀서, 국장 이런 사람들도 증인하고 이재명이 검사 사칭한 거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아서 그렇게 KBS에 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PD가 네 맞습니다. 당시에 사칭 자체를 회사가 알면은 승인이 안 날 것 같아서 내가 보고를 안 했어요. KBS가 뭐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어쩌고 뭐 위상이 추락했다고 하지만 자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대한민국 제1의 공영방송사에서 추정 60분은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데 검사 사칭해서 만든 테이프로 회사가 알고도 방송을 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최 PD가. 그러니까 회사는 당연히 몰랐고 알면은 내보냈겠어요? 안 내보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정말 굉장히 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시에도 이제 KBS하고 합의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KBS 측에도 계속 너네들도 사칭한 거 알고 있었지 않냐 이거를 막 확인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KBS 관계자랑 이재명 변호사가 통화를 하면서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서 그 녹취서를 갖다가 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재명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최 PD한테 들었는데 그 우리 몰래 녹음하고 차장님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 차장 KBS PD가 이 위에 선임 PD예요. 나는 최초로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직속 상사한테도 보고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검찰이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최 PD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이 넘겨찍기식으로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KBS 내규상 불법 취재물은 방송 못 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말을 못한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확인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증인을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이 공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익명 제보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최 PD가 당시에 대형 로펌 변호사가 와서 녹취물도 확인을 했어요. 제 목소리 지우고 제3자한테 나온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형 로펌 변호사가 제3자한테 난 거면은 문제 안 된다. 지금 최 PD가 검사처럼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는 지우고 그리고 김병량 시장이 대답한 것만 해가지고 익명 제보자한테 제보받은 것처럼 그렇게 회사 자문 변호사한테도 들려줬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오케이 뭐 그런 문제 안 된다. 그러니까 자문 변호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정리해서 물어봅니다. 상식적으로 증인이 검사 사칭했는지 전혀 회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김병량하고 그렇게 뒷거래하고 고소 취하를 받는 그렇게 합의를 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최 PD가 네, 그렇죠. 이 자체가 날조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검사 사칭한 거 전혀 모르겠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최 PD가 나중에 자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속되고 나서 자백하고 나서 회사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막 난리가 났었죠. 야, KBS PD가 검사 사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송 내보냈었대. 그러니까 정말 난리가 났었고 뭐 일부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PD가 그렇게 한 건데 좀 선처해줘라 그런 성명도 내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도 KBS하고 김병량하고 합의를 했다. 그렇게 주장할 빌미가 있었는지 김진성은 몰랐다고 그러고 최 PD도 그런 일 전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빌미가 혹시라도 있었나? 조금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위증교사 사건 불거지고 나서 최철호 PD가 이제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면회에 왔는데 회사 담당자가 김병량을 접촉을 했는데 김병량 쪽에서 그때 이제 재선 앞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선거 전에는 답변 어려우니까 그 선거 이후에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김병량 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라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합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직장 상사로서 후배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선처 구하는 그런 차원의 통상적인 것이었죠. 이 최 PD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증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 PD도 또 증언을 했는데
이런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담당 국장하고 부장이 면회를 나서 처벌을 면하려면은 소치하가 필요하고 그거를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결국 안 했다. 검찰이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물어봅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주범으로 모는 그 반대급부로 고소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처벌을 조금 적게 하려고 선처를 시장한테 구했는데 시장이 고소 취하를 안 해줬다는 거죠. 최 PD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증교사 조사 과정에서 최 PD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그렇게 자기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 증언의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 취하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김병량이 선거 이후에 보자고 했고 그게 긍정적 신호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소취하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최 PD가 위증교사 사건의 검찰 진술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증언 법정에서도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최 PD가 견디다 못해 자백을 한 거죠. 자백을 하고 나서 나중에 선처를 구했어요. 근데 잘 안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검찰이 확인해서 물어봅니다. 남모 부장이 그 들었다는 시점이 이 최 PD가 지금 이재명이 검사 사칭 같이 한 거 자백한 이후였기 때문에 김병량으로부터 약속받고 허위 자백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최 PD가 네, 발언 전후를 보면은 그 뒤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선처를 구하고 한 게 바로 그 뒤라는 겁니다. 자백한 뒤기 때문에 짜고 나서 허위 자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백은 다 이루어진 시점에서 잘 좀 봐주세요 라고 김병량한테 사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 신문에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조금 이제 밝혀지고 변호인 신문에서도 변호인이 계속 거기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변호인이 이런 거 물어봐요. 자, 증인하고 피고인 입장 다르다는데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PD가 제가 당시에 검찰에 그 첫 출두 전에 들어와서 내가 못 나오면은 본인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설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내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고 검사 사칭한 거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제보자가 김병량 시장이 대답했는지 우린 모른다. 그냥 우리 둘 다 모르는 일이에요. 익명의 제보자한테 소위 말해서 퉁치면은 이게 사건이 유야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이프한테 자 이재명 변호사한테 연락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충격을 받았대. 이재명이 내가 왜 가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신뢰가 깨졌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멀쩡히 방송 PD 생활하다가 어느 날 내가 구치소를 왔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안 온 거예요. 그 신뢰가 깨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정리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모 PD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김병량이 이제 긍정적인 태도 보인다. 이렇게 해서 면회를 해서 이 최 PD한테 얘기를 했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당신이 그 소치하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최 PD가 자, 그래요. 실제로 취하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판사도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변호사가 당황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계속 부들고 늘어지는 거야.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인. 자, 법정의 증인이 옛날에 법정에서 소치하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최 PD가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그거 기록 보고 한번 정확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록 참고해서 기록 잘 보시면은 그 취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은 이재명이 제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또 계속 옛날 법정의 증언 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예 그만하세요. 입증 취지가 도대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도 변호인 계속 굴하지 않고 옛날에 법정 증언한 거 보면은 소치하를 위해서 노력했고 내가 듣기로는 시장이 약속했다고 당신이 이날에 증언했잖아요. 당신 의견이에요. 사실이에요.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증인한테 물어볼 사안이 아니에요. 내가 답해줄까요? 자, 이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앉혀놔도 대답할 문제 아니에요? 듣다 못한 판사가 그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사실 다 재판 고의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그 KBS에 있던 인사들 2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어요. 이 전 대표는 여전히 어떤 입장이냐면은 당시에 실제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KBS하고 김병량 성남시장하고 짜고서 자기를 주범으로 몰았다는 거죠.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이 최철호 PD 직속 상사였어요. 신모 당시 차장이라고. 이 사람이 프로그램 데스크도 보고 당시 이제 그 최 PD 직속 상사이고 최 PD 구속됐을 당시에 성남지청도 왔다 갔다 하고 접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검찰이 물어봅니다. 증인, 검사 사칭 그거 대응위해서 최 PD한테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이렇게 자백하라고 제안했어요. 그러니까는 증인이 일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만들려고 KBS가 최 PD한테 경징계 약속했다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아유, KBS에서 그런 적 없고요. 정확히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자, 최 PD가 자기 목소리 지우고 이거 녹음 테이프 이재명 변호사가 확보한 거라고, 본인이 검사 사칭한 거라고 하면 방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 이후에 최 PD가 구속된 이후에 이제 카메라맨, 오디오맨 이런 사람들 조사받으면서 검사 사칭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당시에 녹음 테이프가 원래 정상적인 취재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PD가 인터뷰이한테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게 PD가 검사 사칭해서 전화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PD 목소리를 지워서 그렇게 방송에 나갔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최 PD가 그때 뭐 누구 도움 받은 건지 그건 몰랐다, 그냥 제보받은 테이프로만 알고 있었다든지 그런 취지겠죠. 뭐 그냥 단독으로 녹음했는지 그건 몰랐다. 근데 어쨌든 이상해서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날 또 여러 가지 녹취서가 제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02년 6월 20년도 전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 사건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로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 녹취서들 내용이 이제 이날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자, 6월 12일 날 이재명과 증인으로 나온 이 신모 PD하고 전화 녹취서입니다.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최 PD가 불법 녹음한 거 알고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그때 그 신 차장한테 물었던 겁니다. 증인으로 나온. 그러니까 그때 신 차장이 제가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검찰이 이 녹취서를 제시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회사는 이렇게 검사 사칭하고 이런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시를 하니까 증인이 아, 이거 녹취서야. 그 본인이 그 형사에 유리하게 도움받으려고 이재명 변호사가 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입증하려는 내용이 뭐예요? KBS 차원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PD한테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렇게 허위 자백을 회사 차원에서 시켰다라는 건데, 객관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직원 하나를 갖다가 형사처벌 면하게 하려고 대한민국 제1의 공영방송이 지금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뇌내의 망상 수준인데, 딱 처음 들었으면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증을 하겠다고 KBS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이재명 대표 또 직접 신문 나섭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증인, 카메라맨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증인이 차장이었어요. 차장님 모르게 조사받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증인이 아유, 카메라맨, 오디오맨은 부서가 달라서 몰라요. 내가 지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몰라요. 그러니까 최 PD가 원래 부인하다가 자백을 했어요. 자백한 경위를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아니 당시 그때 전화 통화하는 현장에 있었던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다 검사 사칭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걸 내가 부인해봤자 뭐 하겠느냐. 그래서 자백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뭐를 의심을 하는 거냐면은, 그때 당시에 카메라맨, 오디오맨 조사받은 거 그것도 회사에서 알고 있으면서 뭐가 작업 들어갔던 거 아니냐. 아마도 이제 그걸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아니 카메라맨, 오디오맨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 조사받은지는 나는 몰랐다라고 그렇게 답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 KBS가 검사 사칭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은 이 최 PD 구속되고 나서 나중에 회사가 이 검사 사칭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야, 이재명이 범인이라고 자백해라고 그런 합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타임테이블을 보자면 5월 30일 날 이 사람이 긴급 체포가 됐고, 그리고 이후에 영장실질심사 열려서 구속이 됐고, 자백을 한 날은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속돼서 자백할 때까지. 그 사이에 도대체 회사랑 무슨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합의를 했겠느냐, 그런 거죠.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최 PD하고 카메라맨, 오디오맨이 검사 사칭 인정한 다음 날 KBS 남모국장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 탄원서 내용이 뭐냐면은, 회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검찰 주장이 맞네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게요. 그런 내용이네요. 라고 합니다. 이제 검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은 6월 4일이 돼서야 회사는 검사 사칭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맞나요? 그러니까 증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게요. 집행유예 나면은 최 PD가 사직을 해야 돼서 그걸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 그걸 답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회사에서 탄원서를 쓴 것은 맞다라고 합니다. 자,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당시에 검찰이나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그 최 PD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이재명한테 혐의를 떠넘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증인이 몰라요. 이재명 피고인의 주장은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회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가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부인하다가 구속돼서 자백하기까지 불과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사이에 외부 접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자, 검사 사칭 주범으로 이재명을 몰기 위해서 KBS 누구로부터 회유받은 적 없었나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건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증인 얘기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도덕적으로 안 되고 이건 진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20년 전에 녹취록 제시된다고 하셨죠? 다시 녹취록이 제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검사 사칭 이후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증언하고 있는 증인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양상은 어쨌든 나를 끌어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20년 전에도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0년 전에도 그 지나친 비약이에요. 끌어나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검찰이 제시를 하면서 증인 기억나세요? 라고 하니까 증인이 통화 자체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 정도까지 최 PD를 구하려고 일방을 몰아붙이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검찰청 출입기자가 뭐 공익 목적으로 취재하던 거니까 이러면서 그냥 조금 잘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는 기억나는데 그 이상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게 상식적이죠. 이 사람 하나 구하자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녹취록도 제시가 됩니다. 2002년 6월 11일자 녹취록인데요.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그때 이재명 변호사한테 오늘 안 그래도 매일신문인가 뭔가 났는데 정정보도 시키려고 하는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KBS 측에서 매일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를 했다는 그런 지금 맥락이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분위기는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그런 분위기를 제가 그때 전화통화해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변호사는 자기한테 뒤집어 씌운다 라고 믿고 있었고 그거를 언론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론 보도가 나갔는데 반론 보도 내용을 검찰이 물어봅니다. 반론 보도문 보면은 최 PD 구속 이후에야 회사는 최가 검사 사칭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러니까 최 PD 진술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구속 이후에야 검사 사칭을 확인했고 그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뭐 기억은 안 난다 그러고 워낙에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 또 나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너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이 달라?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방송 일주일 전에 증인하고 그 책임 PD가 검사 사칭 알았다고 그러는데 또 지금 보니까 또 방송 하루 이틀 전에 알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건 알았는데 그게 검사 사칭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너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말이 달라. 뭐 저는 일주일 전에 알았다며 왜 지금 또 하루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해. 그걸 또 물어봅니다. 일주일 전에 검사 사칭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계속 물어보니까는 또 아닌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 질문이 빠진 테이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가 질문자로 묻고 질문 당한 사람이 답하고 그런 건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PD가 묻는 내용을 삭제를 한 그 테이프 말씀하시니까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언제 알았는지 그때 기억이 났다. 이게 사실 자연스럽죠.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증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구속됐다니까 왜 구속됐지? 찾아보니까 나중에 한 것 같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장이 알아서 조치를 하셔라고 말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검사 사칭이라는 것을 안 것은 뒤의 시점이지만은 뭔가 좀 이상하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안 것은 그러니까 방송 그 즈음에도 그거는 느꼈었다는 것이죠. 자, 잠깐 그 타임테이블을 말씀드리면 2002년 5월 18일 날 추정 60분이 방송이 됐고 5월 23일 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그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5월 25일 날 김병랑 시장이 고소를 냈고 그렇게 지금 시간의 사건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변호인이 이제 반대신문을 하는데 증인이 그 구속됐다는 얘기 듣고 최 PD 만나러 갔죠. 가서 검사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증인이 이런저런 얘기요. 주로 뭐 혐의 내용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그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때 긴급 체포되고 나서 검사 사측 때문에 문제가 됐구나 뭐 이런 거를 들은 것 같아요. 변호인이 그리고 나서 최 PD랑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기억 안 나는데 이재명 변호사한테 연락해볼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백하기 전에 회사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그런 내용 들어봤어요? 증인이 못 들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변호인은
접견 가가지고 이 최 PD한테 이재명 범인으로 몰라고 그렇게 서로 협의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 논의하고 검찰하고도 얘기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변호인이 또 이걸 물어봅니다. KBS 카메라 오디오맨들 불러가지고 검찰에 가서 진술하려고 했으면은 이거 KBS 측에서는 최초로도 그렇게 번복해서 자백할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가서 자백하면은 그러면 너도 자백하겠네.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자백의 방향을 이재명으로 맞췄던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줄 아나.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상식적으로 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카메라맨이 뭐 그 상황에 노출됐다 그러면은 뭐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얘기해라. 뭐 이거 심플한 것 같은데, 카메라맨, 오디오맨 검찰에 불러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때 뭐 누가 검사 사칭했고요, 누가 뭐 이렇게 불러줬고요, 사칭할 검사 이름 뭐 이재명 변호사가 불러줬고요,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가 옆에서 불러주면서 최 PD가 검사 사칭하면서 통화했어요. 뭐 그렇게 진술했겠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이 사람들이 자백할 거니까는 회사가 그걸 미리 알고 있고 진술에 각을 맞췄다, 뭐 이런 식으로 음모론적 시각을 갖고 물어보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 또 나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자, 최철호랑 저랑 그때 당시에 르네상스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 최철호가 만일 자기한테 일 생기면은 연락은 증인한테 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1일 날 검찰 출석하고 그때 긴급 체포돼서 못 나왔어요. 그 뒤로부터 증인이랑 저랑 수차례 전화통화했죠. 그런데 전화통화 하다 보니까 저는 중요한 뭐 수사 정보를 갖다가 그 뭐 소환 날짜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녹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렇게 많은 통화를 하고 녹취를 했는지 뭐 그 경위를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물어봐요. 최철호 PD 부인한테 선거 전까지는 해결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선처 약속을 받고 또 나를 범인으로 몰라고 한 거 아니냐,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기억이 안 나요. 뭐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뭐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랬겠죠. 그거 나쁜 일 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한 거겠죠. 자, 이게 상식적이죠. 구속됐으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아유 그래요, 뭐 그냥 취재하다 그런 거니까 뭐 나중에 잘 해결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고요. 두 번째 증인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KBS 노조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변호인직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쌍방 증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신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증인. 검사 사칭 사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증인이 답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뭐 알게 된 거 당연하고요.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떠들썩했으니까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최철호 PD가 노조 찾아와서 내가 조합원이고 나 불이익 받으면 안 된다고 엄청 강하게 요구했어요. 당연히 알죠. 아마 구속 전에 왔다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재명이 최 PD 조사 전이 2002년 5월 30일 날 소환 요구 받고 연기 요청하면서 이런 진술서 낸 거 아세요? 이재명 변호사가 어떤 진술서를 냈냐면은,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테이프 제작이나 편집에 관여한 바 없고 경위 알지 못하며 테이프는 제보받은 것이다. 이 방송 꾸준히 보신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관계랑 완전 다르죠.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진술을 내면서 검찰 소환도 불응한 거 이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이재명이 검사 사칭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최철호가 왜 자백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피의자가 선거 앞두고 김병량이랑 최철호랑 고소 취소해주고 최철호는 경징계 받고 이거 약속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거 알고 있어요? 증인한테 물어보니까 증인이 그럼 뭐 내가 뭐 이재명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한 거는 모르겠는데 회사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리죠? 얘기 들어봅시다. 검찰이 물어봅니다. 자, 최철호 PD가 5월 31일 날 검찰 조사 받기 시작해서 영장실질심사 6월 2일 날 했으니 이때까지도 부인하다가 3일 구속되고 나서야 검사 사칭을 인정을 했는데 그 자백 경위 들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경위는 모르겠고요. 그 보도본부 사회부까지 찾아와서 뭐 나를 구해달라고 최 PD가 항의하다가 기자들 항의받은 건 알고 있어요. 당시 언론사 힘이 셌으니까요. 지금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뭐 조합원이니까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PD하고 기자는 직군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도본부에까지 와서 최 PD가 막 항의를 했고,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기자 말발이 좀 통하던 때라서 뭐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자, 이재명 주장은 김병량하고 KBS 사이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최철호가 이재명 연루 사실을 뭐 자백하게 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
자, 증인 그 사이에 6월 3일 자백한 사이에 이렇게 회유와 압박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당시에 그 최철호가 조합에 와서 뭐 성명서 써달라고, 뭐 언론노조 민원연 이런데 성명 내달라고, 뭐 그리고 사회부 가서는 또 검찰하고 기자 친하니까 계속 막 선처를 압박해달라고 그런 얘기 뭐 한 거는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성명 내용이 뭐냐면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이 크니까 방법이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정상 참작해달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성명을 냈다는 거하고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뭐 기자나 PD가 취재하다가 어쨌든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으니까 어쨌든 공익 목적이 그 취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잘 봐달라는 것하고 선처를 약속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갖다 범인으로 몰라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거하고는 이거는 180도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2002년 6월 13일 날 이재명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이 양반이 최철호 PD입니다. 이 양반이 자기가 했다고 인정은 좋은데 제가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잘 몰랐고 각본도 제가 다 써주고 코치를 해줬다고 그렇게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증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증인. 그 이재명이 시켜가지고 검사 자칭했다고 최철호가 그렇게 말한 거 외에 증인이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어서 묻습니다. 최철호가 6월 3일 날 자백한 내용 보면 오히려 아까 이재명 변호사가 통화한 대로 자기가 각본 코치 다 했다.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화 중에서 음성 메시지 듣고 검찰청 누구라고 답할지 몰라서 이재명한테 물어보니까 수원지검 서검사 알려줘서 사칭하게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 PD가 자백한 내용은 더 약한 내용이라는 거.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전화통화했고 이름 물어봐서 이재명 변호사가 답해준 거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본인의 기억이 더 생생했을 텐데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약간 기억을 주입시키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좀 주입시키려는 그런 지금 느낌이 듭니다. 검찰이 이어서 묻습니다. 이재명이 전화통화에서 최철호가 검찰에서 이재명이 시켜서 한 것처럼 진술했다. 이거 지금 사실과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거 오래된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검찰에 이어서 묻습니다. 이재명이 증인한테 방송사 안에서 저를 걸어 넣어주는 대신에 최 PD한테 뭔가 약속을 했다. 경징계를 약속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인 이 비슷한 내용 들은 적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증인이 기억난대요. 그러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최 PD가 뭐 경징계 하나라도 받은 거 아니냐, 뭐 아무것도 없이 빼줄 수는 없다. 검찰하고 KBS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재명 변호사한테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 증인이 그럼 그때 당시에 KBS하고 검찰하고 뭐 딜했다. 그거 관련해서 증인이 검찰하고 통화한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제가 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구조가 좁아서 사무실에서 다 들려요. 당시 그런 식의 딜이라고 할까? 뭐 그냥 빼줄 수는 없다. 그래서 뭐 경징계 하나는 해주는 조건하에 빼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고 회사 측에서 정리하는 걸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와,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정말 뭐 춤을 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딜을 하는 거를 구조가 좁아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최철호 PD도 법정에서 KBS에서 경징계 약속받은 바 없다고 그러고 회사의 다른 높은 국장도 경징계 약속받은 바 없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다고 하겠어요. 암암리에 딜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경징계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건데 봅시다. 자, 검찰이 가만히 안 있겠죠? 자, 그때 당시에 통화 내역을 제시를 합니다. 자, 증인과 이재명 사이의 통화 내역을 보면은 최 PD 징계 여부 묻는 데 대해서 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바라보는데 적당히 고소 취하고 화해하자 그런 얘기가 있네요. 뭐 이 내용 보면은 2002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 보고 김병현 시장한테 그 선처 구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증인이 녹취가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게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결의 방식이 지금 이 사람이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딜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대화 내용만 봐도 그때 김병현 시장이 이제 재선하려고 그랬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그냥 선처 부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했던 거 아니냐. 검찰은 이제 그걸 확인해서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증인이 이재명하고 통화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뭐
검찰이 최 PD한테 뭐 이렇게 경징계 해주면은 뭐 선처하고 뒤라고 뭐 그런 내용 녹취록상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기억이 안 난대요. 아니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 딜이 있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랑 통화하면서 아 그 자기네들끼리 그 딜 친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건 직후에 너네들끼리 대화한 거에도 그런 딜 얘기 없잖아.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증인 다시 녹취록 봅시다. 증인이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거 어떻게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재명한테 오히려 근거가 있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변호사가 검찰과 KBS 딜 얘기를 하니까 증인이 그거 어떻게 확인된 사실이었냐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이 증인이 이재명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거를. 와 진짜 기가 막히죠. 증인이 기억 안 난대요. 뭐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20몇 년 당시에 이재명한테 이재명이 그럼 깜짝 놀랄 얘기를 하니까 너 그 근거 있어? 라고 오히려 물어봤다는 그런 정황인 거잖아요. 자, 검찰이 이어서 묻습니다. 자, 증인이 근거를 물으니까 이재명이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근거 없는 취지로 인정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꼬리를 내리는 거. 아,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20년 전에 이재명 변호사가 얘기한 거를 증인이 너 근거 있냐라고 물어봤던 내용을 지금 와서 자기가 그거 딜이 있었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그거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증언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 지금 과거의 녹취록과 대조해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의 진술은 굉장히 좀 증거가 없는 그런 증언 내용이죠. 검찰이 이어서 물어봅니다. 자, 녹취서를 보면은 이재명이 KBS하고 검찰 거래를 언급을 하니까 증인이 동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인은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회사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대응을 취하라고 하니까 회사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 최 PD한테 개인적 실수라고 하고 그렇게 빼주기로 얘기가 된 게 아니냐. 그렇게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딜이나 경징계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노조에서는 자 취재다 그렇게 되는데 회사는 잘 처리해라 그렇게 하니까 회사는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이건 회사 차원이 아니라 그냥 최 PD가 실수한 거로 그렇게 깝시다. 그렇게 이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검찰이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그 대화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 배경은 기억 안 나요. 점점 이게 흐려지죠. 말을 꼬리를 내리는 거죠. 자,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KBS에서 그때 당시 반론 보도 냈죠? 그 내용 보면은 검찰하고 김병량하고 짜고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사진 주범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그렇게 거짓말 시킨 적 없다고 반론 보도문 낸 건데 근데 증인은 뭐 그런 풍문을 들어봤어요? 이재명이 가담도 안 했는데 주범처럼 진술했다 그런 풍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증인이 다시 어떻게 보면 번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이 불씨를 지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게 최 PD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 경징계만 받고 끝내려고 당시에 뭐 회사나 누가 뭘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 김 시장이랑 뭐 접촉했을 수도 있고 뭐 2002년 당시에만 해도 기자가 힘이 셌으니까 뭐 일개 성남시장 정도는 출입 기자가 단독으로 딜이 가능한 시대였었지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자, 이 사건에서 김 시장이 나서서 뭐 KBS 욕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죠. 회사가 어떻게 했길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증인이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당시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섣불리 방에서 뭐 얘기가 있는 걸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다가 결국은 꼬리를 내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유죄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사건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영장 기각한 판사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검찰이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사건 별도로 기소를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기소 내용 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당시 이제 도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그러니까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김병량 시장이 KBS 최초로 PD에 대해서 고소 취하는 대신에 김 시장하고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범인으로 몰린 것이다 라는 그런 증언을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2018년도에 역시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서 그렇게 김진성 씨한테 부탁한 내용의 통화 녹취가 있고 김진성 씨 그거 잘 모른다고 했는데 증언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로 기소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 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재명 대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KBS하고 김명량 시장 사이에 그런 합이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입증하려고 KBS 당시에 직원들 5명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5명에 대해서 사실상 증인신문이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판읽기에서 한번 다뤄드렸죠. 지난 7월 8일이었는데 그 KBS 당시 신모 차장 그리고 노조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가 증언을 했고, 신모 차장은 그런 합의 들은 적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노조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랄 발언을 했는데, 뭐냐면은 회사에서 그 최 PD 경징계 하면은 뭐 검찰에서 어떻게 뭐 잘 해주기로 하는 그런 딜이 있었다. 근데 그 증언이 본인 스스로의 녹취록에 반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본인이 얘기할 당시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증언도 이제 신빙성을 얻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7월 22일 나왔던 KBS 기자 이모 씨.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2002년 6월 5일 날 이재명 변호사하고의 통화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KBS는 파문을 축소하고자 했고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 변호사를 제재하고 있어서 둘이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몰고자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하는 취지에 딱 부합하는 이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서 네 맞아요. 그런 대화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증언인 거죠. 자, 재판에 나와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뒤집어질 거예요. 그 녹취서에 나오는 사람도 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도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KBS는 이재명이 검사사칭 주범으로 부추긴 걸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육성 파일 같은 게 있으면은 들려주시면은 뭐 기억을 해보겠는데 뭐 저렇게 말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인 깝깝했겠죠?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KBS 신모 차장이 그런 얘기는 이재명한테 하지 말라고 그런 전화를 못 들었나요? 그러니까 이 이모 씨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신 차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오는 그런 대화 한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녹취록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까지 나섭니다. 이재명하고 대화한 녹취록이 증인하고 그렇게 대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기억 안 나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검찰이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KBS하고 김병량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 이런 모종의 뒷거래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하고 별도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는 이 이모 기자 모릅니다. 제가 그런 거를 알 위치가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게 보통은 녹취록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래전의 얘기라서 기억은 안 나지만은 뭐 녹취록에 그렇게 돼 있으면 뭐 그런 대화 했겠지요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의 증인들의 증언인데 이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검찰이 지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최철호 PD가 5월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녹취록 날조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증인이 당시에 이재명하고 그렇게 통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이모 기자가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 이거 날조된 거라고는 안 하면서도 저는 아는 내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육성이나 녹음 파일을 들려주시면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나오는 신 차장, 뭐 노조, 기자협회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대화할 위치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당시에 이 사람은 입사 3년차 기자였어요. 입사 3년차 기자가 무슨 뭐 노조를 언급하고 뭐 무슨 회사하고 뭐 이재명을 갖다가 묻어버리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그런 걸 언급한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또 직접 나섭니다. 아니 우리가 대화도 하고 2002년 사건 얘기도 했잖아요. 그 전화상으로도 계속 소통을 했는데 지금 나한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모 기자가 아이고 2002년에 그 사건 얘기를 했는지 기억 안 나고요. 그리고 계속 대화했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기자들은 취재원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어떤 취재원하고 계속 통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이고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호감과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이 남았다는 거하고는 이거는 같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건 명백하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부른 증인들인데 이 5명씩이나 부른 KBS 사람들 아무 소득 없이 증인신문이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인신문이 7월 22일이었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월 26일 날 피고인 신문하고 그리고 9월 30일 최종 의견 말하고 끝난다. 최종 의견이라는 게 검찰 구형인 거죠. 9월 30일 날 구형하고 그러면은 빠르면은 10월 아니면은 11월에도 선고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이 이날에도 추가 증인 요청을 했어요. 당시 기자였던 모 씨를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분은 증거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바로 자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더 이상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분들 양형 궁금하시겠죠? 유사사건 양형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선례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주로 문제가 되냐면은 도박 사이트, 성매매 알선 이런 데서 배우의 진범이 있거든요. 진범들이 나 이거 숨겨줘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끈앞풀이라든지 이런 수족이 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증교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례를 보시면은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다른 사람을 총책으로 지목하게끔 그런 허위 증언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사범이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도 좀 깎였지만은 징역 10개월 실형이 나왔고요. 201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도 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지인한테 이런 말을 시킨 거예요. 내가 점포 임차인한테 당신 거기서 불법 영업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증언 좀 해주세요. 그렇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징역 6개월 또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실형이 나온 사안이 있어요. 지난 7월 22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케타민, 그 향정의약품이죠. 케타민을 판매한 그 마약상이 기소가 되는데 이 사람이 위증 교사를 한 거예요. 그 위증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 위증 교사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변호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흰색 가루가 담겨있는 비닐봉지 건네주는 모습 봤어요? 피고인이 그런 거 건네주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못 봤어요. 그리고 7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건네주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본인이 지금 기소된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건인데 이것도 지금 실형 나왔어요. 그 2차례 물론 이제 향정 관련 전과가 있고 이런 점이 고려가 됐지만은 이 위증 교사한 사람 징역 6개월 그리고 위증범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교사범하고 이 본범은 법정형은 같아요. 그런데 위증이나 무고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위증 교사범을 더 나쁘게 봅니다. 위증이라는 게 사법 방해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방해한 범죄인데 시킨 거에 따라서 위증을 한 사람보다 그걸 먼저 시킨 사람이 더 나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증이 그러면 어느 정도나 실형 비율이 나오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실형 나온 사건들만 꼽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의심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통계적인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3년 사법연감에 보면은 위증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형이 선고가 된 게 441건이고요. 이 중에서 48.8%가 징역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포함해서 징역형이 나왔고 그런 지금 통계적인 요소, 물론 이제 이거는 위증만 한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결국 이재명의 위증교사겠죠. 유죄가 인정되면 양형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 사건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요소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뭐냐면은 특히 위증 사건에서 어떤 점들이 가중요소로 들어가냐면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했는데 그래서 검사사칭 부분 1심부터 무죄 나왔잖아요. 물론 이 위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결문에 되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이게 말이 어려운데 자기의 지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시켰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갑을 관계에서 갑이 을한테 시켰다면 더 죄질이 나쁜 거 아니냐라고 법원이 본다는 것이에요. 물론 당시에 김진성 씨가 경기도 산하 공무원이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 당시 경기도지사였고요. 그리고 김진성 씨는 그 관내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내주는 어떤 허가라든지 그런 사업에 관한 권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았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진성 씨가 다 녹취를 남겼잖아요. 녹취를 남긴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재명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지사님이 이런 취지로 증언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나중에 녹취를 다시 듣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그렇게 해서 녹음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의 가불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위증교사도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는 뭐냐면은 유죄가 인정되면 이건 벌금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사건이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